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정의성 회장이 현대 모터 그룹, 현대차 그룹이죠. 회장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밸류에이션 점검을 하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 자료를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오늘 제가 좀 정신이 없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 4시 반에 현대차, 기아차 그 문제되는 그 엔진 최근에 신차들 엔진에 대해서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겠다. 사실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요 10월 29일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죠. 3분기 실적이 이 실적 3분기에 반영하겠다는 거를 일주일 한 10일 전에 지금 영업일로 10일 전에 오늘 갑자기 급하게 공시를 내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3.6조 충당금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제가 오늘 밸류에이션을 준비하면서 사실 재무랑 손익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 자료를 왜 제가 저 충당금 때문에 준비한 자료가 아니었거든요. 현대차가 최근에 뭐 20만 원을 넘어가니 많이 그런 분석들이 많이 시장에서 나오고 수소차 리레이팅, 뭐 전기차 리레이팅, 즉 예전에 완성차 업체로만 볼 게 아니라 친환경, 그린카, 성장주로 봐야 된다 하면서 많은 좋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주가가 오르면서. 근데 니콜라가 트럭을 언덕 위에서 굴렸다 그 영상도 제가 채널에 올렸었는데 또 니콜라랑 나노스는 저는 다르게 물론 보지만 니콜라는 조금 뭐 사기라기보다는 플랫폼에 대한 역할 그런 것들을 원래 사실 만들려고 했던 기업이었고 원래 수소에 대한 기술은 현대차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기차 최근에 뭐 코나 EV 뭐 화재로 유명하죠. 폭발 사고로 유명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밸류에이션 점검을 위해서 사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급하게 나온 3.6주 충당금 물론 제가 어제 이제 데일리 시황에서 중점적으로 그 점검을 하긴 했지만 오늘 어차피 현대차를 밸류에이션 점검하는 김에 같이 점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잠깐 넣어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실 거고요. 만약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뭐 토론을 다셔도 되고 제가 또 생각하는 바가 또 다른 분들과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이상실 표현했는데요. 좀 전에 갑툭튀 장마감을 나온 컨콜 공시 내용이죠. 현대차 당사는 2020년 3분기 경영실적의 세타 GDI 등 엔진, 일부 엔진에 대한 추가적인 충당금 설정과 선제적인 고객 보호 조치를 위해서 약 2.1조 원 품질 비용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아차 똑같아요. 뭐 1.26조 그죠? 합이 3. 얼마죠? 36조네요. 제가 어제 데일리 시장에서 3.6조라고 했는데 3.34조 정도가 맞네요. 그죠? 일단 현대차가 뭐 하는 회사죠? 현대차 대한민국 성인 국민 중에 아니 뭐 초등학생도 모르지 않을 거라 보는데요. 업력은 지금 한 50,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상장도 26 더하기 20이니까 46년이나 됐어요. 상장 이후에 47년째죠. 꽤 오랫동안 상장이 돼 있고요.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완성차 제조업체고 현대차 그룹 자동차 그룹에 속했고 동사를 포함한 53개 계열 회사가 있습니다. 뭐 현대건설부터 해가지고 엄청 뭐 현대그룹 크잖아요, 사실 그죠? 어쨌든 지금 최근에 소형 SUV인 코나 이거 EV 전기차로 유럽에서 핫하게 좀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핫한지 아닌지. 펠리세이드 국내에서 많이 팔렸고 제네시스 G80, GV80 신차들이 ASP라고 해서 평균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내 신차 효과로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차 라인 강했고 여기 보시면 수소 전기차 넥소 또 수소 전기차 수소로 전기차 플랫폼인 넥소를 출시했죠.
주일 주주는 현대모비스 외 7인, 뭐 정의선 회장이 있을 거고 정몽구 회장이 있을 거고 지분이 29%, 모비스가 약간 홀딩스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으로서 국민연금 11%, 자사주 6%가 있습니다. 요거 합이 30, 한 6% 되겠네요. 그죠? 오늘 주가 어땠죠? 사실 좀 전에 바꿨습니다. 원래 어제 만들 때는 17만 2천 원인데 오늘 이렇게 됐잖아요. 이 최근에 보시면 6월 달에 10만 원인 게 거의 2배 가까이 9만 원에서 올랐죠. 불과 한 2분기, 3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었고 2분기 실적 좋아서 그랬는데 이게 니콜라 이슈도 있었어요. 반대급부 그런 게 있었고요. 어, 일단은 손익부터 과거 5년씩 볼게요. 15년부터 19년. 매출액 얼마죠? 90조. 그죠? 90조죠, 90조. 100조. 영업이익이 얼마죠? 그죠? 이해되시죠? 3.6조죠. 6조, 5조, 4조, 2조, 3. 2018년에 좀 업황 안 좋을 때 좀 꺾였는데 다시 올라온 것 같지만 과거에 이익을 못 내고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6조, 5조, 4조, 1조 6천억, 3조. 작년에 좀 회복했었죠? 지배순이익. 결국 6조에서 2, 3조까지 하향 추세, 하향 추세. 계단식 하다. 여기 2018년이면 조금 올라왔다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 5분기 손익형이랑 볼게요. 이거는 재무 BS고 매출액 26조, 26조, 27조, 25조, 21조. 코로나 이슈죠. 이거 지금 3개월치예요. 3개월치. 이거는 1년 단위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상반기 실적 보면은 한 매출은 46조, 그죠? 46조. 영업이익 얼마였죠? 8,600억, 5,900억. 얼마죠? 6천억. 1.46조 했네요. 근데 아까 충당가 얼마 한다고 했죠? 2.1조요. 3분기에.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1조 좀 회복돼서 했다고 했는데 그럼 엄청난 손익이 마이너스 나겠죠? 단기 손익이 어떻습니까? 합쳐봤자 1조도 안 되거든요. 상반기. 근데 충당이 2.1조. 뭐 3분기 잘 나와서 8천억, 7천억 했다 가정해도요. 그죠? 영업이익보다 안 나왔을 테니까 비용 까야 되니까 그러면 3분기까지 누적도 현대차는 지배순이익 모두 적자로 돌아섭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겠죠? 기아차는 제가 분석 따로 안 할게요. 오늘은 현대차가 메인이니까 회사 밸런스 시트 볼까요? 좀 전에 잘못 약간 말씀드렸죠? 이게 밸런스 시트가 아니라 IS고요. 이게 BS죠. 부채 비율 165.4%고요. 근데 오늘 실적까지는 반영 안 한 거예요, 제가. 2분기 말까지예요, 요거는. 차입금 89.5조. 유득성 우기는 없어 보여요. 그죠? 이익잉여금이 있고 부채 비율 자동차 업종 보통 200% 넘는데 부품 업종 뭐 400% 하는 회사도 있고요. 재무 비율 안 좋으면 차입금이 있고 유동부채가 있고 차입금은 89조. 큰 문제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선제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중간 배당 미실시까지 했어요. 그동안 배당을 5년 동안 안 한 적도 없었는데 2018년 안 좋을 때도 했었는데 이번에 중간 배당 미실시 했습니다. 중간 배당 미실시는 주주들한테 안 좋은 거죠? 예. 단순 전통적 가치로서 기업 적정 가치 체크해 볼게요. 단순 완성차 업체라면 현재 가격 16만 8천 원 오늘 종가죠. 싼가요? 물어봤어요. 예상 BPS가 얼마죠? 지금 2020년 12월 말로 27만 5,606원. 근데 이거 오늘 그 2.1조 충당금 반영 안 한 수치예요. 안 한 수치고요.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에 만든 가치로만 그거 충당금 제외하고 지금 보시면 돼요. 이해하면은 연평균 지배이익 2.5조에서 2.7조죠. 여기서 지금 2.1조 까야 되잖아요. 그죠? 올해 실적만 보면은. 그래서 최근 3년치랑 20년 상반기 평균값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상반기까지는 충당금 없었으니까. 그러면 EPS가 9천에서 만원 나오고, 현대차의 경쟁사 도요타 다임러 일본 시장에서 PER 11배 정도 거래되는데 최고 배수 12배 주도 현대차 주가 12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평균 하반기까지 해서 이 가격에서 2.1조 빼요. 0.6조겠죠. 근데 0.6조인데 그죠? 지배 순이익이 이 최근 3년치랑 평균 하면은 2조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결국 2조 밑으로 내려가고 EPS 더 떨어질 거고 11배 하면은 10만원 언저리 나오거나 10만원 언더 나올 것 같네요. 충당금 반영하면요. 자, 이거 아반떼 신차 요새 불티나게 30대 뭐 젊은 20대 젊은이들이 사는 것 같고요. 이 코나 EV 그죠? 이게 시가총액 어제 17만 2천 원대 종가에 아까 앞서 본 거랑 조금 다른데 그래봤자 오늘 빠졌어도 한 35점 뭐 얼마 하겠죠. 36조 정도나. 예. 지배순이익 3조 예상하면은 현재 시총 12배 거래잖아요. 그러면 그죠? 36주니까. 근데 지배순이익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2.5에서 2.7에서 2.1을 빼면은 0.5 5천억 정도잖아요. 5천억에 36조면은 35에 빠져서 35조라고 치죠. 그럼 5 나누기 PER이 얼마죠? 70배로 됩니다. 70배. 물론 2020년 단기적으로 충당금 때문에 70배고 그동안의 평균치를 쳐도 지금 최근에 올라온 가격은 비싸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자동차가 승용차부터 택시, 버스, 수자까지 국내에서 완전 완성업체고 매출 비중 자동차 부문이 78%, 금융, 자동차 리스크 15%.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78%. 즉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비중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PER 올해 순이익 반영하면 60배, 70배 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12배 올라와서 자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면은 비싸다고 말하는 거네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해 봤습니다. 왜 올랐을까? 전기차, 수차 있어서 성장 모멘텀 받는다. 네, 성장. 근데 오늘 정의선 회장님이 이 플러그 뺀 것 같아요. 플러그 꽂아놔야 되는데 그래서 헐 쉽지 않아 보이죠. 근데 전기차, 수소차 그럼 좋았냐? 자, 현대차 왜 수소차를 택했냐? 자, 수소차 로드맵이죠. 29일날 실적 발표 때 물론 얼마 전에 이 수소 관련해서 또 IR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2020년에 1.1만 대, 22년에 4만 대, 이때 13만 대, 50만 대, 2030년까지 50만 대를 수소차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적 투자는 7.6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보세요. 근데 글로벌 주요 자동차 메이커 친환경차 보세요. 수소 전기차 어디서 하죠? 일본은 도요타, 혼다 하고 있고요. 유럽 안 해요. 미국 안 해요. 한국 넥소. 그럼 일본이 경쟁 상대다. 전기차 어디 하죠? 미국은 아시겠지만 GM, 포드, 그리고 유명한 테슬라 있죠. 테슬라. 지금 거의 독과점 1위. 한국 현대차 아이오닉,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전기 수소차지만, 그리고 EV 코나, 이런 것들. 유럽 다 하죠. 전기차. 그죠? 뭐 벤츠, BMW, 폭스바겐, 르노, nissan 다 하실 거예요. 도요타만 안 하고 일본은 혼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전기차는 글로벌 메이커들이 다 하고 있고 수소 전기차는 일본 아니면 지금 한국이에요. 근데 일본은 인프라, 충전소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죠? 비싼 수소 생산비, 연료전지원 백금 촉매 가격, 뭐 여기에 인프라 뭐 이런 거 있을 거고요. 자, 정리를 하면은 현대차는 2030년까지 수소차에 7조 6천억을 투자해 생산을 연 50만 대 늘린다. 수소차에 베팅한 거예요. 전기차보다 지금. 사실상 유일무이한 최초 타이틀 보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13년 7년 전입니다. 양산형 수소차인 투싼 FC EV를 세계 최초로 생산했고요. 2018년 초에도 세계 최장 조회를 기록한 넥소를 넣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넥소가 수소차로 지금 미는 거예요. 최초 기술 때문이에요.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고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규모의 경제로 캐파 증설 없는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 접근하기 힘들고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시면 수주차 양산 중인 건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 혼다 정도. 미국, 유럽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일본만 제끼면. 자, 근데 문제는 뭐죠? 기술 장비의 월등히 높아. 이것도 좋은 거죠, 지금 현대차에는. 그죠? 그리고 수주차도 수소를 사용해 물론 전기 에너지 동력을 쓰는 전기차 일종이다. 그러니까 수소를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수소 전기차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했다 조금씩 사용하고요. 수소 연료전지는 화학 반응을 통해 지속적인 전기를 만들어서 모터를 구동한다. 아, 그래서 전기 배터리 충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 연료만 넣으면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계속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고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인프라랑 시간이에요. 시간. 아까 7.6조 원 투자 2030년까지 비전을 지금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이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7.6조를 투입하는 것도 투입하는 거지만 과연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을까? 생산하더라도 문제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린 뉴딜 하면서 수소 경쟁력, 수소 플랫폼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과연 그런 부분이 효과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EV 전기차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점유율 1월 7월 지금 얼마죠? 2020년 점유율 4.6, 작년에 3.3. 그죠? 성장률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르노, 삼성 좋고 테슬라는 워낙 이 대수를 보면 워낙 지금 독과점 위치다 보니까 전체 시장의 24%의 점유율이 르노 6, BYD 중국 11%죠. 요 1, 2, 3위가 거의 37%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그 기아도 여기 있어요. 4위와 8위이고 플러그 하이브리드에선 기아차가 7위. 여기는 표시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코나 일렉트릭 판매는 감소됐는데 오히려 포타2라는 전기 트럭의 판매 호조가 좋았고 기아차도 봉고 1톤 전기 트럭 결국 트럭 쪽 그러니까 뭔가 산업용 그 여가용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판매가 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그때 전체 차량 매출은 어땠죠? 테슬라의 19만이 치면 6분의 1이죠. BYD보다도 안 되고 BYD는 올해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안 팔린 거지. 그죠? 성장률. 결국 중국 시장은 상당히 거의 40% 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만. 그래서 BYD는 중국 내에서 따라잡기 힘들어요. 자, 근데 문제가 이거죠. 문제가 전기차 모델에 계속되는 잡음. 자, 수소는 시간과 인프라의 문제, 비용의 문제가 있고 전기차는 글로벌 빅메이커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 오늘 LG학이 뭐 자기네 배터리 셀이 문제냐 아니냐 검사해봐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LG학도 뭐 같이 빠지긴 했지만 주말 새에 코나 EV에 대한 또 화제 때문에 7.7만 대나 자발적 리콜하기로 했고 비용도 최대 6천억입니다. 이거 아까 엔진 충당과 또 2.1조랑 또 다른 거죠. 뭐 여기에 중복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일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른 케이스로 그러면은 벌써 현대차만 얼마죠? 2.7조인가요? 이것까지 합사하면은 어쨌든 해외에서도 화재 사고 접수되고 작년부터 대구 달성군 9건의 화재 배터리세 제조 불량 코나 EV의 화재 원인. 자, 그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밸류에이션, PER, 뭐 EPS, 지배순이익, PER 전통적인 가치로 보면은 비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수소, 전기 이 모멘텀이 성장주를 탈바꿈해서 주식 분석하는 남자 당신이 얘기하는 전통적 PER의 관점에서 다르게 봐야 되는 종목 아니냐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지역별 판매 수치인데요. 이게 합이에요. 합. 지금 이거 해외 매출이거든요. 요게 파란색이 유럽 비중, 요게 미국 비중. 자, 보세요. 지금 작년까지 30% 겨우 넘었거든요. 요 보시면 17, 18, 19, 30%대 계속 비슷비슷하죠. 현대차의 매출 비중은 결국 국내가 60% 이상이고 해외가 40% 내외입니다. 근데 친환경차는 결국 국내에서 테슬라 사람들 좋아하고요. 현대 그린카 물론 사지만 미미한 매출 비중 아닌 전기차 수주차는 유의미한 매출이 글로벌에서 나와야 돼요. 그린카
전기차 시장 전체에서 볼 때 퍼포먼스가 좋다고 말하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아까 대수로 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근데 적잖아요. 자, 미국은 테슬라가 국권을 지키고 있고요. 중국은 아까 중국 내 시장의 BYD가 40% 점유율이 넘다고 했어요. 타켓은 유럽이에요. 유럽은 BMW BMW, 벤츠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 전기차 좀 유럽에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럽만 차지한다고 세계 점유율 10% 넘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문제고요. 글로벌 메이커 모두 투자하고 있다. 전기차는. 근데 비메이커까지 지금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의 기술력과 완성도가 높냐? 물론 eGMP라고 해서 지금 전기차 플랫폼 기술을 또 차량에 탑재하면은 현대차만한 기술을 따라가는 데가 없다고 하지만 또 완성차의 기술과 플랫폼의 기술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정의선 회장이 맞게 지금 세운 것 같은데 과연 글로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잘 나올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품질 비용 관련 컨콜 내용 1 그쵸? 엔진 평생 보증 정책으로 차량 운행 기간이 증가돼서 차량 교환율 증가가 됐고 거기에 선제적 고객 보호 조치 관련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쌌다 했거든요. 컨콜 내용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의 포인트 좀 잡고 싶어요. 경영권이 바뀐 현재 충당감이 왜 발생한 건지 저도 똑같은 질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회사는 경영권 변화 아무 상관이 없음. 가장 빨리 발생했다고 판단한 시기에 적용한 것. 과연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거 주주들의 입장을 정말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고 대변 정말 생각했다면 이렇게 실적 발표 전에 대규모 충당금을 물론 일부 분기당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을 쌓고 있던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조 단위로 그것도 1조도 아니고 2조 넘게 기아차까지 하면 3.6조 거의 4조 가까운 약 충당금을 했다는 거는 저로서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건 정말 주주와의 소통을 선제적으로 해서 뭐 현대차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품질 이슈 제한 회사 펀더멘탈 훼손 여부 3분기 실적 이후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정말 시기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니콜로 인한 고객들의 불안감, 일부 엔진의 품질 문제, 조기 엔진 문제.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이런 고객들을 위해서 한 것 같은 느낌도 예전에 예명으로 흉기차 했잖아요. 흉기차. 그죠? 누수 사건 산타페도 유명하고. 근데 이거 지금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한 내용인지 결국 주주들의 원성을 드릴 텐데 사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합점검 해볼게요. 올해는 실적 개선 됐어요. 조금 미국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내수 시장에서 신차 출시, 평균 단가 효과 올라가면서 이익이 개선, 영업이익 3분기만 1조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충당금이 발목을 갑자기 오늘 잡은 거고요. 재무적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은 충당금을 전에도 피어그룹 대비 매력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자산가치로는 저평가 우량주예요. PBR이 0.4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회사가 ROE, 자기 자본에 대한 영업이익률 5%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 왜 그렇죠? 원재료 및 상품 매입, 인건비,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원재료 상품 매입이 60 하고요. 인건비가 30 하고 거의 90이에요. 90. 나머지 기타 비용이 있겠죠. 90에서 80 정도 하는데 이 구조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률 안 나오는 거고요. 종합밸류에이션 니레이팅은 가시적인 매출 증가가 되어줘야 돼요. 즉 뭐죠?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해야지. 즉 지금 말하는 그린카,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해외에서 확 증가하면 이익률은 낮더라도 결국에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뜨면서 밸류에이션이 니레이팅 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죠? 지금 30%대예요. 30% 해외 매출이. 이게 가시적인 매출 증가가 국내 60%가 국내 인구가 한정적인데 이게 퀀텀 점프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즉 해외 매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가시적인 증가가 하려면 지금 수소차가 잘 돼야 되고 전기차도 잘 돼야 되는데 아까 전기차는 글로벌 메이커가
거의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하고 있고 비메이커도 뛰어들고 있고 수소차는 너무 많은 시간과 인프라가 지금 든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 지금 서울에서 수소 관련 차들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있다고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자, 근데 그리고 일본이 수소차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수소 환경 인프라는 워낙 좋아요. 근데 현대차가 일본에 들어가서 가능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시적 매출 증가가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려면 결국 그 말은 매출이 퀀텀 점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전기차 EV GMP 플랫폼 수주차 경쟁력 단순 완전 자동차 만드는 데서 이미지를 좀 달리 시각을 봐야 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잦은 전기차 폭발 사례, 수소환경 인프라, 막대한 비용, 헤쳐나갈 난관들이 너무 많고요. 수차는 니콜라이스 상대 부각을 받으면서 현대차가 주가가 최근에 단기 급등한 것도 있어요. 이익이 개선되기도 했고 신차도 효과가 있었고 하지만 여전히 인프라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제일 오늘 핫 이슈였던 갑툭튀 기존 주주들에게 저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하필 이때 하필 회장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하필 영업이익 1조 원대 뭐 회복했다. 개인들 많이 꼬셔놓고 29일 실적 발표 10일 전에 그것도 장 마감 후 공시로 그것도 현대차 기아차 동시에 3.6주의 충당금.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분석을 마치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지적인 콘텐츠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